요즘 것들은 개념이 없네? 팀장보다 먼저 와서 밥 먹는 거 보니까 한가한가 봐. 음식들이 인턴 사원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인턴이 사실은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한 대기업에서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복수극입니다. 바로 그날 대한전자 본사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쁜 점심시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던 그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기획팀 박성호 부장이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한 인턴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윤아린이었는데요. 그녀는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일찍 와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저 빨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업무를 준비하려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박성호 부장의 눈에는 그것조차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윤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것들은 개념이 없네. 팀장보다 먼저 와서 밥 먹는 거 보니깐 한가한가 봐.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서 식사하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호 부장이 자신의 식판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국과 반찬들을 윤아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음식 찌꺼기들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죠. 식당 전체가 순식간에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죠. 윤아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난 후 복도 끝 작은 탕비실에서 윤아린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종이컵에 담긴 차가운 물을 홀짝거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쓸쓸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팀의 정다희 대리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윤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다희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아린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배움이죠. 사회생활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다희 대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억지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상처와 아픔을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대한전자 최고층 회장실에서 정인국 회장이 책상 위에 설치된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구내식당의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화질 카메라가 잡아낸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며 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딸이 탕비실 바닥에 앉아 물만 마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비싼 만년필이 그의 떨리는 손에 의해 굴러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아린은 바로 대한전자 정인국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그 누구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숨긴 채 일반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그녀 나름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식당에서의 굴욕 이후로 박성호 부장의 윤아린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반응을 보고
더 쉬운 먹잇감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그의 갑질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나린, 커피 머신 청소 제대로 안 했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매일 아침이면 박성호 부장의 핀잔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린에게는 본래 인턴이 해야 할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부장의 개인 물건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전체 청소, 화장실 휴지 보충, 심지어 재활용 분리수거까지 말이죠. 다른 인턴들은 보고서 작성이나 회의 참석 같은 의미 있는 업무를 하는 동안 유나린만 혼자서 청소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회의실 책상 정리 안 끝났어? 점심시간인데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유나린은 홀로 사무실을 돌며 하나하나 책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물티슈로 책상을 닦고 의자를 제자리에 맞추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들을 주워 담는 일까지.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고 무릎은 바닥을 기어다니느라 까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점심도 거른 채 탕비실에서 물만 마시며 허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종이컵을 든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판기에서 나온 차가운 물로 배를 채우고 때로는 탕비실 구석에 있는 비스킷 부스러기라도 찾아 먹으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고 옷도 헐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다의 대리가 가끔 몰래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려 했지만 유나리는 항상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이어트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배고픔을 참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실시간으로 회장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정인국 회장은 평상시 입지 않던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직접 구내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일반 직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식사를 하며 회사의 진짜 분위기를 몸소 체험했던 것이죠. 주변 직원들은 그가 회장인 줄 전혀 모르고 평상시처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속에서 박성호 부장에 대한 불만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박 부장 정말 너무하지 않아? 인턴한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맞아. 유나린 그의 원래 착하고 성실한데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도 신입 때 비슷하게 당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회장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속으로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딸아, 조금만 더 참아라. 아빠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 그날 밤 회장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다시 보는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와인 잔을 입술에 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말이죠. 유나리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이 또한 배움이죠라며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무너져가는 자신과 그것을 붙잡으려는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에 돌아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씩씩하게 출근하는 그녀였습니다. 딸의 고통을 지켜본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정인국 회장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인내심의 한계가 드디어 다다른 것이었죠.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됐군. 회장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검은 가죽 수첩을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냈습니다. 이 수첩은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용해온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수첩의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고 그는 금색 만년필로 또박또박 박성호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평소보다 더욱 힘이 들어가 있었고 종이에 깊게 패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치밀하고 계획적인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을 즉시 불러 회장의 명령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딸을 괴롭힌 자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부터 회장의 지시로 은밀하지만 철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성호 부장의 모든 것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파헤쳐지기 시작했죠. 그의 인사 기록, 과거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갑질과 관련된 모든 정황들이 하나씩 수집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과거에 괴롭혔던 퇴사자들까지도 하나하나 연락이 닿았습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는 날마다 새로운 조사 파일들이 쌓여갔는데 그 두께는 점점 두꺼워져 갔습니다. 과거 그의 부하 직원들 중 3명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회장님. 그중 1명은 의료 기록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증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법무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회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의 딸만이 아니라 다른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한편 회장은 직접 일반 직원 복장을 입고 구내식당에 내려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입던 비싼 양복 대신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금시계도 벗어둔 채로 말이죠.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회사의 진짜 분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직원들의 대화 속에서 박성호에 대한 불만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특히 윤아린에 대한 동정어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내 딸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다른 직원들에겐 어떨지 뻔하지. 회장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조직 전체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전자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죠. 그 시각 박성호 부장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에게 걱정하지 마. 인턴 하나 가지고 뭐가 문제겠어? 요즘 애들은 너무 유리멘탈이야라며 웃어넘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거대하고 치밀한 덫이 그를 향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한전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직장 만족도 조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박성호 부장을 겨냥한 정교한 함정이었죠.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지가 모든 직원들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질문들은 교묘하게 박성호 부장의 평소 언행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계됐죠. 상급자로부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직급을 이용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은 이 설문지를 받아보며 모두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들과 목격했던 부당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익명이라는 보장하에 직원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호 부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한편 박성호 부장은 여전히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도 요즘 회사들이 다 이런 거 하잖아.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인 거라며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후배들에게 걱정하지 마. 이런 건 항상 있던 일이야. 나 같은 베테랑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에러건스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하지만 그의 과거 부하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억압받았던 그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 정민수 씨가 인사팀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박성호 부장 때문에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은 공포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과 처방전까지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했죠.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꾸기 일쑤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모욕을 당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증언은 녹음되었고 법무팀에 의해 철저히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실에서는 매일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고 박성호 부장을 둘러싼 포위망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인사팀 회의실에서 정다희 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린 인턴이 점심도 못 먹고 탕비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물만 마시던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도시락을 싸와서 나누어 먹자고 했는데 그 애는 항상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왜 박 부장님한테 직접 말하지 못했는지 정말 후회됩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정다의 대리의 증언은 녹화되었고 그 영상 속에서 그녀의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아린 양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어서 다른 동료들의 증언도 물밀듯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직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부장이 윤 인턴에게 소리 지르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거의 매일이었어요. 인턴이 해야 할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 심부름들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커피 타오기, 개인 물건 사러 가기, 심지어 구두 닦기까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 거의 일상이었어요. 보는 우리도 불편할 정도였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각각의 증언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부장의 갑질 행위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박성호 부장이 윤아린을 괴롭히는 장면을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정인국 회장이 직접 그 녹취를 들었습니다.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흘러나오는 박성호의 거칠고 모욕적인 목소리와 딸의 작고 떨리는 사과 소리를 들으며 회장의 손은 깍지를 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요즘 인턴들은 서열도 모르냐? 팀장보다 먼저 줄을 서는 게 예의냐? 죄송합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회사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정말 죄송합니다. 녹취가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법무팀장과 인사팀장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과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모아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록까지 박성호 부장을 둘러싼 진실이 마침내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심판뿐이었죠. 일주일 후 대한전자 본사 대회의실에 비상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가장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였죠. 오후 2시 정각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정인국 회장이 직접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위엄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의 등장에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동시에 일어나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앉으십시오. 회장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성호 부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는 이런 자리에 회장이 직접 나올 정도로 사안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최종 징계위원회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엄숙하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체계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죠.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록까지. 각각의 증거들이 발표될 때마다 박성호 부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아린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윤아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회의실 앞쪽으로 나왔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윤아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전자 정인국 회장의 딸 윤아린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일부 임원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박성호 부장의 충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평범한 인턴이 바로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죠. 저는 제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일반 인턴으로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약자는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윤아린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부장님의 행동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 회사 전체의 명예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회장이 박성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고 칼보다 날카로웠죠. 박성호 부장, 당신은 즉시 해고 처분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부장은 그제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았던 보잘것없는 인턴이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다음 날 정인국 회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대한전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가 될 집회였죠. 본사 대강당에 모인 천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급은 책임이지 권위가 아닙니다. 회장의 첫마디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전자는 모든 직원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직급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직원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해방되는 순간이었죠. 박수는 몇 분간 계속됐고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윤아리는 정식으로 마케팅팀의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제안들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호칭 문화 개선부터 시작해서 회식 강요 금지, 업무 시간 외 연락 자제, 직급에 상관없는 자유로운 의견 제시 문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이 하나씩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과장님, 부장님 대신님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회식은 자율 참석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은 금지입니다. 윤아린의 발표에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존중카드 제도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영진에게 직접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오픈 보이스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익명신고제는 물론이고 상하관계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회장님의 딸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저는 이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윤아리는 더 이상 숨은 권력이 아니라 보이는 리더로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녀의 주도 하에 대한전자는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죠. 몇 달 후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직장 문화 만족도가 무려 8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전에 50%도 안 됐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였죠. 이제 대한전자에서는 인턴이 아니라 동료가 먼저였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조직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박성호는 해고 이후 완전히 업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의 갑질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박성호는 좁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구직 사이트만 들여다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남았어요. 그의 가족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아버지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고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도 수군거리는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죠. 내가 왜 그랬을까? 박성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괴롭혔던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야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반면 대한전자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요 경제지들이 앞다투어 대한전자의 조직 문화 개혁을 보도했죠. 인턴이 바꾼 조직 문화, 대한전자의 실험은 성공했다. 재벌 오너 딸의 특별한 사회 실험, 직장 갑질 척결의 모범 사례가 된 대한전자 등의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한전자는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순위에서 단숨에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이 급증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대한전자의 변화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하나의 작은 변화가 전체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아리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해외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초청받는 유명 인사가 됐죠. 그녀는 한 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버티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써야 하는 책임입니다. 정인국 회장은 딸의 강연을 온라인으로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내가 배울 차례구나. 그는 회장실 열쇠를 윤아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네가 이끌어가거라.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리더가 될 것 같다. 대한전자의 변화는 다른 대기업들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근절과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이죠. 한 명의 인턴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결국 한국 기업 문화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윤아린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서서 조직의 진짜 모습을 본 용기,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꾼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며 조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한국형 서사의 완성이었죠.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 놀라운 이야기. 한 명의 인턴이 거대한 조직을 바꾼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직장에서 더 이상 약자가 억압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권력의 사용법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때 그 권력은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